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부산의료원장 임명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대한가족 허브센터가 부산 진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1인 가구 시대의 가족을 만들어주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가 마을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구와 동구가 북한 매립지 경계 기준을 놓고 수년째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아 북한 재개발 사업 추진에도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장미역이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표 농특산품만 선정되는 청와대 추석 명절 선물 세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대한가족 허브센터가 부산 진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1인 가구 시대의 가족을 만들어주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였는데요. 마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에 채소를 넣자 칼칼하고 시원한 닭게장이 완성됩니다. 싱싱한 배추를 자른 뒤 양념을 뿌려 버무리자 맛깔스러운 겉절이가 만들어집니다. 먹어봐. 간이 맞는가 맛있는가? 아이고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간도 딱 맞고. 매주 수요일 부산 진구의 한 도심 골목은 어르신들이 만드는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 찹니다. 손맛과 정성으로 만든 밑반찬들은 사회복지법인에서 모두 구입한 뒤 홀로 사는 어르신 50여 세대에 전달됩니다. 밑반찬 만들기에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한 달에 8만 원가량 수익이 생깁니다. 주민들은 돈도 돈이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람에 매일매일이 즐겁습니다.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다. 나이가 많아도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렇고 또 우리가 해가지고 이래 갖다 주면 나만 사는데 즐겁게 자시는 것도 좋고. 반찬이야 담고 뭐 배달하고 뭐 가져가고 또 우리가 여기서 밥도 해가지고 여기서 나나 먹고 뭐 이래. 집에 있으면 혼자 심심하고 뭐. 배달까지 마무리되자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에 모인 어르신들. 함께하는 밥상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밥이 참 잘 됐다. 할매한테 칭찬 처음 들은다. 아이고 마예. 나만 거 이거 나만 거 있어요. 이건 아이고 멈춘 담은 거겠다. 조용하던 도심 속 마을이 활기를 되찾은 건 지난해 초부터입니다. 마을에 사회복지법인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만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1월 문을 연 대한가족 허브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르신들이 반찬도 만들지만 커피를 마시면서 책도 읽을 수 있고 수다도 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곳을 우리마을 센터라고 부릅니다. 대문 앞 외출이 전부였던 어르신들의 일상도 달라졌습니다. 함께 영화도 보고 나들이도 함께하면서 서로를 챙기는 가족 같은 끈끈한 정도 생겼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고독사 예방으로도 이어져 지난해와 올해 집에서 쓰러진 어르신 3분을 발견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동안 1인 가구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시행됐지만 이번처럼 마을 전체를 가족으로 만드는 사업은 전국 최초입니다. 전국 최초로 어쨌든 시범 사업의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가족 사업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활동들을 잘 정립을 해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례들을 좀 파급할 수 있는. 평균 연세 80세인 주민들은 전력질주 협동조합까지 만들었고 가입자는 40여 명이 넘어섰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1인 가구 시대, 이웃이 가족이 되고 마을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면서 마을에는 옛 시골 같은 정이 넘쳐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거돈 부산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29일 오전 오거돈 부산시장의 집무실에서 인사 관련 자료 등의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27일 부산시 재정혁신 담당관실에 이어 조국 후보자 딸의 특혜 장학금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노환중 부산대 의전원 교수를 지난 6월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유럽 순방 중인 오거돈 시장은 지난 27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자 SNS를 통해 부산의료원장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임명됐으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매립지 경계 기준을 둔 중구와 동구의 갈등이 벌써 수년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준공이 지연되고 토지 소유권 이전 문제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등 북한 재개발 사업 추진에도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책임감 있는 중재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를 매립해 만든 땅. 새롭게 생긴 매립지가 여러 행정구역과 인접할 경우에 어떻게 경계를 정해야 할까요? 헌법재판소의 판결 사례를 보면 과거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에 명시된 종전 등을 근거로 해상 경계선이 관습적인 기준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매립지 행정구역을 자치부 장관이 정하도록 법이 개정됐고 최근 헌법재판소도 과거의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뚜렷한 기준이 아닌 매립 목적이나 사회적, 경제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형평성에 중점을 두고 경계를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지자체, 즉 갈등 당사자 간의 분쟁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와 연수구, 경남 고성군과 사천시, 그리고 경기도와 충남도 등에선 수년간 매립지 전쟁이 이어졌고 10년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도 부산 신항 관할권을 두고 7년간 다툼을 벌이기도 했죠. 남일 같지만 북한 매립지에서도 현재 영토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53만여 제곱미터의 북한 재개발 매립지. 3단계로 나눠 진행되는 부지조성 공사에서 지난 2016년까지 1, 2차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행정구역은 수년째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차 구역은 지난 5월 동구 관할로 결정이 났는데 문제는 중동구를 사이에 낀 2차 부지입니다. 서로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며 중구와 동구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중구는 해양문화지구 전체를 중구가 관할하겠다는 입장. 하나의 계획지구를 둘로 나눠 관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지역 균형 발전과 관광 시너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동구는 기존 행정구역 경계의 연장선상에서 수로를 따라 경계를 나눠 역시 해양문화지구 전체를 관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적합하다는 겁니다. 3년 전 각 지자체는 용역까지 진행해가며 한바탕 영토 전쟁을 치렀습니다. 당시 부산시는 갈등 중재를 넘어 원도심 통합론까지 제시했지만 무산됐고 지자체장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서 불붙었던 논의는 시들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갈등이 사라졌지만 양 지자체의 입장 대립은 여전합니다. 지금 그 상태는 저번에 했던 거 그대로 되고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건 없다고 하세요. 까지도 내가 그대로 답보 상태인 걸로 그렇게.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을 계속 방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웃 지자체 간의 갈등도 문제지만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으면 사업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발 목적인 북한 매립지의 특성상 건축 허가나 토지 소유권 이전 등이 중요한 만큼 심각성이 더욱 큽니다. 실제 오페라하우스 착공 당시 건축 허가와 심의 절차를 논의할 지자체를 특정할 수 없어 양쪽 모두와 협의를 진행하는 기형적이고 비효율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현재는 일부 준공제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방송이 입수한 부산항만공사와 부산시 간 행정구역 중재 요청 문서입니다. IT 영상지구 등 민간 사업자에게 부지 분양이 완료됐고 개발을 시작해야 하는데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습니다. 상황이 이 같은데도 수년째 해결에 진척이 없는 상황. 올해 초 부산시의회를 비롯해 최근 중구의회에서도 중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중구나 동구에서 직접 나서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서로 원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부산시에서 하루빨리 노력해서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보기에 드러난 원도심 통합문화도시를 조성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도 이제 앞뒤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선행되어야 될 것이 일단 행정구역 결정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나.
물론 지금까지 중재나 협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부산시와 각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 과정이 5차례 진행됐고 중재안도 제시됐습니다. 시 관계자도 난색을 표합니다. 중구와 동구의 각자 지자체 입장이 있다 보니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건 있어요. 저희가 중재안했던 부분에 맞춰서 좀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제 저희도 그 부분을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9월 중에 다시 이제 저희 실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다른 지역의 매립지 경계 갈등 사례를 보면 극단적인 대립이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북한 매립지는 갈등이 장기화될 우려가 더욱 큰데 지역 내에서 더 이상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없는 원도심의 특성상 북한 매립지의 중요성이 크고 관광 거점이 될 오페라 하우스까지 걸려 있어 양쪽 다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 부산시의 행정 추진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시가 공청회를 하고 또 소위 시민 그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 조정위원회에서 두 구의 어떤 구민들이 인정할 수 있게끔 공정하게 그 선을 결정해야 됩니다. 갈등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4, 5년 이상 경계를 결정하지 못해 사업 차질은 물론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지역 간의 감정 악화가 예상됩니다. 부산이 초대형 프로젝트로 주목받으며 각종 논란을 딛고 속도를 내 추진 중인 북항 재개발 사업. 화려한 성과도 좋지만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상생 발전을 이끌기 위해선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해운대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가 29일 오후 동백섬 앞 삼거리에서 열렸습니다. 해운대 해상케이블카는 이기대에서부터 동백섬과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모두 4.2km에 달하는 국내 최장 규모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는 해운대 해상케이블카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 주최로 발대식과 함께 100여 명의 주민이 참가해 진행됐습니다. 반대 이유는 일단 우리 해운대 천혜의 법이잖아요. 우리 여기 동백섬을 비롯해서 저 강한리 앞바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걸 왜 파기를 시켜야 됩니까? 그 첫째 이유고 여기에 그 해상케이블카가 설치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은 물론 자동까지 우리 해운대 전체가 교통지역이면 완전히 생활권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대식으로 기점으로 해서 계속 장기전으로 계속 시위를 할 것입니다. 이번 대책위원회는 김혜경 마린시티 입주민 대표연합회장과 서창우 전 해운대 구의원의 공동대책위원장 체제로 신정철, 최준식, 정진현 전 부산시 의원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유명 코미디 아티스트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코미디 스트리트가 그 막을 열었습니다. 해운대 구남로 일원에서 펼쳐진 이번 공연에는 거리를 지나는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해 거리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최영광 기자입니다. 1, 2, 3, Maria, up, quick! You start, shoot! Maria, down! 무대에서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관객들은 시선을 사로잡힙니다. 그동안 TV로만 봐왔던 현란한 퍼포먼스가 해운대 구남로 일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제7회 부산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의 야외 공연인 코미디 스트리트. 국내외 유명 개그 공연팀들이 총출동해 거리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무대가 관객과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연자와 관객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링을 이용한 공연부터 마임까지 각자의 개성을 가진 10개의 팀은 서로의 실력을 한껏 뽐냈습니다. 이번 코미디 스트리트는 거리를 지나는 많은 시민들이 공연에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새로운 무대에 대한 갈증을 느꼈던 공연자의 입장에서도 거리 공연은 더할 나위 없는 소통의 장입니다. 무대와 관객 사이에 벽이 없어 언제든 관객과의 호흡을 통해
더 멋진 공연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연찮게 옥에 대해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일단 부산 시민이나 관광객 여러분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연자 입장으로서도 이렇게 이런 또 다른 무대가 생겨가지고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우연히 이곳을 지나던 관광객들도 공연을 관람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습니다. I really like it. It's fun. You see everybody out with your family, and it's very impressive. Yeah, the show. Yeah, it's pretty impressive. The magic you see that in the U.S., but yes, talent. 이번 북코페는 오는 9월 1일까지 관객들에게 다양한 코미디 컨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기장미역이 대한민국 대표 농특산품만 선정되는 청와대 추석 명절 선물 세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민들과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 등 약 14,000여 명에게 보낼 추석 선물 세트를 공개했습니다. 선물 세트에는 경상도를 대표해 부산의 기장미역과 전라도 고창 땅콩, 충청도 서천 소곡주 등의 농특산품 4종이 포함됐습니다. 기장미역은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2007년부터 미역 다시마 특구로 지정됐으며 매년 미역 다시마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장군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해조류 육종 융합연구센터를 개소해 우수한 우량종자 확보를 위한 기장미역 연구를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영화의 전당 시네마테크에서는 오는 3일부터 18일까지 여성영화 선구자들 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고전기의 대표적인 여성 감독인 도로시 아즈너와 아이다 루피노의 작품 세계를 조명합니다. 특히 도로시 아즈너 감독은 할리우드 초기인 1920년대 후반부터 40년대 초반까지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바뀌는 혼란기에 대비했던 유일한 여성 감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산 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담긴 헌옷으로 바다미술제 출품 작품을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바다미술제에서 선보일 네팔 출신 작가 마뉘시랄 슈레스다의 작품 수직 물결은 높이 3m, 길이 108m에 이르는 대형 설치 작품으로 시민들에게 기부받은 수천 벌의 헌옷을 바느질해 제작될 예정입니다. 이 작품은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옷에는 개인이 거쳐온 고유의 서사와 분위기, 아름다움이 함축돼 있다고 생각하는 작가의 의도가 반영돼 있습니다. 2019 바다미술제는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30일간 상상의 바다를 주제로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개최됩니다.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부산의 모 경찰서에 근무 중인 A 경장은 기장군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로 해운대 석대역까지 10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 당시 A 경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4%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 경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뒤 처벌할 방침입니다. (8월 30일) 기상정보입니다. 30일 금요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기온 22도, 낮 최고기온 28도 예상됩니다. 오전 내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라도는 새벽에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에도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남해안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에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 다음 주에는 내내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